이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저는 월 수입이 제로였을 때도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돈이라도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한 통장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매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 통장에 점점 더 돈이 많아지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스스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소크라테스 편을 보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왜 점점 더 좋아지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한 철학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것들이 사실 조작된 것이라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이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사고방식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질문을 통해 변화를 만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유교 전통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관습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경계했죠. 유교적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도 현실에 맞는 정책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도 나오게 되었죠. 현실에 맞으려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의 장군부터 시인,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의 질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했죠. 장군인 당신은 용기를 모르고 시인인 당신은 아름다움을 모르네요. 하지만 그의 질문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사람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점점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를 미친 사람이라 불렀고 사회를 망치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만이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가 사용한 질문법이 뭐길래 죽음까지 당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우리가 그 질문법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구독자님들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하는 책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에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오늘 목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이 지금까지 바라고 있던 좋은 결과를 가지시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21년 4월 28일에 발행되었고 저자는 에릭 와이너입니다. 저자는 외신 특파원이자 여행 및 문화 관련 기자였습니다. 여행하는 철학자로도 알려진 그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 소크라테스부터 니체, 몽테뉴, 공자, 간디, 세이쇼나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을 담았는데요. 오늘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말한 부분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에겐 이 부분이 가장 자기계발적으로 느껴졌어요. 카이레폰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친구는 델포이 신전에 가서 여사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요? 대답이 돌아옵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당황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석공의 아들일 뿐이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신탁은 틀리는 법이 없다 하여
그는 직접 알아보기로 합니다. 시인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경받는 아테네인을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곧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군은 용기가 무엇인지 몰랐고 시인은 시를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때 알게 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만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어쩌면 신탁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소크라테스는 결론 내립니다. 즉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지니고 있는 거죠. 우주학자이며 스테디셀러인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은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문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외침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동료 시민들이 조각상의 제작이나 민주주의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만약 그가 요즘 시대에 태어나 유튜브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 점을 아직도 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하려면, 우리 자신이 개선되려면,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리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려면 자신에게서 몇 발짝 물러나야 하는데요.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화를 나누거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책 중 어포메이션은 이 점을 가장 강하게 이끌어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인에게 묻는 겁니다. 왜 나는 성공했지? 그럼 신기하게도 그 이유를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본인이 했던 경험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말이죠. 통장에는 누구나 돈이 잠깐이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나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지? 실제로 저는 해고당한 뒤 월 수입이 제로였을 때도 조금의 돈이라도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한 통장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면서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 통장에 점점 더 돈이 많아지지?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것은 제가 스스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소크라테스 편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본인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이런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왜 점점 더 좋아지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멜로우 무비를 보는데도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 아니지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수많은 자기계발적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고경은 하루 종일 불편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의 끝에 얼마나 좋은 일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설레어 한다고 하죠. 결국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편 소크라테스는 본인이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본인뿐이라고 했죠. 너가 모르는 것을 너는 모른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점을 본인이 사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되도록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알기를 바랐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구름에서 소크라테스를 뜬구름 잡는 논리를 펼치는 사기꾼 철학자로 조롱한 것이 나옵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하고 경멸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상대방의 입장에선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장군에게 용기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장군이 전장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답하면 소크라테스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중한 후퇴도 용기의 일부가 아닌가? 무모하게 돌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가? 이런 방식으로 그는 아테네의 지식인과 지도층이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 거죠. 사실은 본인이 용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요. 이런 그의 질문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의문을 품던 젊은 지식층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들에겐 더 큰 위협이 되었죠. 그는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할 수 있다면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이걸 왜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 나는 왜 이걸 싫어하게 된 거지? 나는 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나는 왜 이걸 맹신하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볼 때 관점이 달라지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이 좋아야겠죠. 앞서 말한 방법으로 물으면 또 안 되는 이유만 찾을 겁니다. 되는 이유를 찾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질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정한 창문은 눈이 아니라 질문이다. 프랑스 계몽계의 대표적 철학자인 볼테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닌 질문을 보는 것이다.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되는 이유를 찾는 질문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저자는 소크라테스를 말하면서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제이컵 니들먼과 대화를 하는 장면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질문을 살아갈 때 저는 질문이 저를 덮치게 둡니다. 그러면 이런 깊이 있는 질문의 상태가 자연히 변화를 불러옵니다. 오랜 시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을 품는 거예요. 질문을 살아내는 거죠.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해결책을 찾아버려요. 저자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 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말을 할 수 없는 철학이 받는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질문만 끝없이 늘어놓고 대답은 없는. 그러나 리들먼 교수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철학도 분명 도착지에 관심이 있지만 여행을 서두르지 않을 뿐이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대답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마음의 대답에 도착하려면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무지와 한자리에 앉으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저자는 이렇게 마음의 대답에 대해 철학자답게 끝을 맺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크라테스가 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신탁이 이야기한 이유는 본인이 모른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무지와 한자리에 앉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본인이 모른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 종착점은 보일 듯 말 듯 한 것이 사실 진짜라는 것. 저자는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 말을 우리가 더 강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자는 친구인 제니퍼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충분히 성공하질 못했어. 제니퍼는 되묻는다. 성공은 어떤 모습이야? 성공이 어떤 모습이냐고? 내가 말했다. 그래, 성공은 어떤 모습이야? 보통 들은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면 사람들은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지만 제니퍼는 아니었다. 내 질문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머리를 강타했다. 성공이 어떤 모습이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다. 나는 늘 성공을 미적 측면이 아닌 양적 측면으로만 여겼다. 우리도 저자와 같이 생각해 보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의 성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만약 이 질문이 저자처럼 말을 못하고 구체적인 게 떠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남이 한 성공을 바라고 있다고요. 본인만의 길을 가서 본인만의 성공을 해야 하는데 남들이 했던 성공을 본인이 가지고 싶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목표의 부재입니다. 목표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디펙 초프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나는 판단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겠다. 실제로 도움이란 웃음을 지어주는 것도 됩니다.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품고 목표를 잡게 되면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성찰하는 삶에 따르는 필연적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성찰하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말한 것과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도 그랬고요.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앉아서 궁상만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이 돼야 함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기와 자신이 바라는 성공이 자신이 정한 자신만의 목표가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이 적용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겁니다. 저자가 말한 두 번째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지나치게 성찰하는 삶도 마찬가지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곧 행복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쾌락의 역설을 설명했다. 행복은 붙잡으려고 애쓸수록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행복은 부산물이지 절대 목표가 될 수 없다. 행복은 삶을 잘 살아낼 때 주어지는 뜻밖의 횡재 같은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철학자. 하지만 그만이 중요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